시험을 볼 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새로운 문제를 더 잘 푸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식을 저장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결국 전문가라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만나면 답도 빨리빨리 생각나고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해결책을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시간도 더 길고 지능 지수가 더 높다 이런 뻔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이고 교육 전문가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차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사이에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차이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잘 보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4년에 태어나 2006년에 세상을 떠난 아드리안 드 그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드 그루트는요, 네덜란드 체스 마스터였는데요. 바둑으로 치자면 프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스 마스터 드 그루트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체스 전문가와 체스 초심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 사이에 체스 실력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걸까 궁금했죠. 그런데 마침 이 드 그루트가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 그루트는 이 질문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실험이 되었는데요. 그 논문의 이름은 바로 Thought and Choice in Chess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체스에서의 생각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드 그루트는 연구를 위해서 체스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드 그루트 같은 체스 마스터를 비롯해서 여러 수준의 체스 플레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한 사람들이 체스 시합을 하는데 연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선택을 하나 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하게 된 그 생각을 말로 연구원에게 알려주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나이트가 또 여기서 이렇게 위험하니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 판단과 결정을 말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체스 마스터와 초보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 내려고 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와 초보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드 그루트는 실험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더 많은 탐색을 하고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쉽게 말하자면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탐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재밌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차이는 탐색에서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바로 질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선수들은 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상대가 말을 놓으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실험 결과 대부분이 수준에 상관없이 몇 초 만에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여지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건 사실 현실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나요? 전문가는 더 짧은 시간을 씁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전문가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가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보자는 더욱 우왕좌왕하죠.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빠르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를 보면 사람들은 전문가의 머릿속에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이 저장되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정답이 많이 저장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기존에 있었던 사례는 물론이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례가 딱 주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빨리 판단 내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련된 의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도저히 처음 봤어요. 그런 환자를 딱 봤을 때도 뭔가 미숙한 의사나 의대생과 비교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병명을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죠. 건축, 교육, 조선, 판매 등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는 완전히 본인도 처음 본 상황을 보더라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전문가는 초보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시험을 볼 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새로운 문제를 더 잘 푸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디 그루트의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은 덩어리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었던 거죠. 반면 초보자의 지식은 파편화, 하나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체스 실험뿐만 아니고요. 모든 분야,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의 지식은 늘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A는 A고 B는 B고 이거 저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은 여러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초보자는 체스판을 볼 때요, 체스 말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반면에 전문가는 체스판을 볼 때 말 하나하나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형국을 하나의 그림처럼 전체적인 판을 한눈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체스가 익숙하지 않으면 뭐 바둑이나 장기, 오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데요. 장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보자는 지금 차가 어디 있고 마가 어디 있고 포가 어디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본다라는 거고, 전문가는 판 전체적으로 차와 포의 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그 판의 흐름과 그 관계를 한눈에 본다는 겁니다. 자, 숙련된 의사는 체온, 맥박, 기침, 코막힘 등의 이런 다양한 증상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연결성을 본다라고요. 이것과 저것이 함께 온다면 무엇이 된다라는 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아이들 이렇게 문제 행동들 보면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게 아이의 뭐 떼쓰는 행동 하나, 뭐 표정 하나, 부모의 어떤 행동 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의 관련성, 서로의 연결성을 한 번에 보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라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지식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크 하면 영어로 덩어리라는 뜻인데요. 청킹은 이렇게 지식을 덩어리화시키는 행위를 뜻해요. 다른 모든 분야도 그렇지만 공부 역시 공부의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이 청킹을 해야 합니다. 자, 수학에서 심화 문제가 있죠. 바로 청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인데요. 심화 수학은 수학의 여러 개념들을 서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화 수학 문제 하나를 풀려면 이 개념과 저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하나 따로따로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알아야 심화 문제, 신유형 문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개념을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거기서 끝내면 절대로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 심화 문제뿐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 때 이 청킹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소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많이 해도 상위권, 최상위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상위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지식이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식을 저장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하위권, 중위권 아이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파편화돼서 그냥 하나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잊혀질 뿐더러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해결을 못하죠. 하나하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관련성과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모두 덩어리와 청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만나면 답도 빨리빨리 생각나고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해결책을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것과의 관련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를 배우면 민주주의만 배우면 안 되고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사회주의를 배워야 되죠. 하위권 아이들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배우면 그럼 반대는 뭐였을까? 네, 사회주의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했을 때 지식들이 청킹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우면 청킹화 되면서 그 청크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실력이 늘어서 고등학교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많이 그냥 한다고 고등학교 최상위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식의 청킹화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등부터 중고등학교 가면서 배우는 지식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청킹화 해야 됩니다. 읽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몇 년 전에 엄청 크게 유행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요. 이 책이 바로 이런 청킹의 컨셉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지식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킹화할 수 있도록 작가 최 사장이 본인이 직접 청킹화했던 지식을 덩어리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청킹화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지식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최 사장이 직접 쓴 지대넙야디라는 초등학생을 위한 지식책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 한번 아이들에게 권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와 윤리, 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은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지식을 알려줍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특히 초등 공부에서는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만 생각하고 계시죠. 초등 공부에서 배울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또 선행 양만 늘려 가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을 개별적으로 쑤셔 넣지 마시고 지식과 지식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아이는 청킹화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파편화된 지식을 무작정 담기만 한 아이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적용력도 부족한데 이런 아이와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현명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